이 넓은 우주에서 지구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또의 확률 그 이상인데, 이 행성 위에서도 사람이라는 이 먹이사슬의 끝에 있고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생명체로 태어난다? 저는 이 삶에 대한 가치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순된 것은, 만약에 우유가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셨다 하면 우유가 아까워서 다 마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유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삶은 너무 그거에 비해서 훨씬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이란 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살아야 된다가 제 주장이에요. 남김없이 산다라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거고, 조금 더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가치는 여기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더드리머의 대표 은우이고요. 21살이고 지금까지 SNS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누적 50만 정도 팔로워, 그리고 10억 정도 조회수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누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계정은 한 3달 정도 됐고요. 팔로워 3.4만에 누적 조회수는 한 10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우 계정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스토리를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어린 나이에 친구들하고 헤어져가지고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지방으로 갔고, 거기는 되게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어서 그냥 맨날 하는 일이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놀다가 이젠 안에서 노는 게임 중독자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당연히 제 성적은 거의 밑바닥이었죠. 하지만 대학교는 꽤 잘 나갔거든요.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할 게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게임도 없고 뭘 하지 생각을 해보니 영화 정주행을 하면 좀 지루했던 방학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주행했던 게 해리포터 시리즈였습니다. 그 시리즈 안에 헤르미온느라는 극중 역할이 있는데 엠마 왓슨이란 배우가 연기했죠. 그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가 너무 지적이고 예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첫 번째 목표가 생겼죠. 나는 헤르미온느를 만나러, 엠마 왓슨을 만나러 영국에 간다. 알아보니까 이 엠마 왓슨이라는 배우가 브라운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복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그나마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물리니까 물리학과로 옥스퍼드 대학교를 입학하자.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엠마 왓슨을 만나러 영국에 가려면 2가지를 잘했어야 되는데요. 수학하고 물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자질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자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수학하고 물리를 1등급을 내가 찍을 수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을 쫙 정리하고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로 다시 친구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1등급 대를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엠마 왓슨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영국에 갔을 때 학비가 1년에 1억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꿈은 좀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고3이 됐는데, 이제 사실 저는 목표가 없어진 거잖아요. 뭐 영국을 가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으니까 어차피 할 거 없는데, 할 거 없을 땐 그냥 공부가 최고인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은 기간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3 한 4월쯤에 정시로 틀었고요. 그래서 정시로는 서울에서 손가락 10개 안에 드는 대학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제가 원래 목표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목표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왔다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다시 제가 사는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철학을 시작했어요. 뭐 말이 철학이지,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 제 원래 계획은 2달 안에 결론을 내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와서 그 결론에 따라 살겠다였는데요. 뭐 당연히 실패했죠. 대신 제가 배운 건 그거였죠.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잠깐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주제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시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뭐 내가 사는 거면 다 4시간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하루에 8시간 잠잡니다. 그 다음에 보통 8시간은 남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100년으로 산다고 하면
그중에 33년만 내가 오로지 주체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제 이게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그 시간까지 좀 철학을 하고 내 삶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빠른 기간 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름방학 때 결심을 하고 이제 다시 7월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대학교 학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도저히 대학 생활에 집중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업을 하기 시작했죠. 창업이라는 게 말이 창업이지, 제가 그때는 플랫폼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100명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대신 지분을 주고 진짜 좋은 기업 만들어 보고 싶다. 100명한테 연락을 보냈고요. 한 5명을 만났고요. 그중에 한 분하고는 작년까지 같이 하다가 모적인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작년을 보내다가 제가 아는 또 사업 동료와 얘기하던 과정 중에 너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즈니스는 플랫폼이거나 브랜드여야 된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브랜드를 고른 이유는, 제가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막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마케터도 제가 똑같이 찾으려고 대학 커뮤니티에 글을 썼어요. 근데 너무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업무량이 과하고 너가 지금 하려는 일은 아무런 마케터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저는 정말 그것들의 도움을 원했지만 받지 못해서 제가 직접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올려볼까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계정을 만들었어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뜰 것 같다 하는 영상을 3개를 올리고 잠을 잤고 한 8시간 뒤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거의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계속 알림이 오고 있고 진동이 멈추질 않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어제 올리고 잤던 영상 3개 중에 하나는 11만 조회수, 하나는 2만 조회수, 하나는 6천 조회수. 그래서 저는 거기서 2만하고 6천짜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11만짜리 영상으로 그 계정에 톤을 맞춰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죠. 그 계정의 근황은 지금은 거의 40만 팔로워 가까이 되고요. 그 영상을 비롯해서 평균적으로 몇백만씩 조회수가 나오면서 누적 조회수는 한 적게 잡았을 때 6,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는 내가 정말 SNS에 재능이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죠. 내가 잘하는구나. 그 이후로 하는 계정들도 다 성장을 했고, 나는 이제 조회수로만 먹고 살지 않고 내가 원래 원했던 꿈인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비즈니스하고 이 쇼폼이라는 걸 엮어야겠다. 그래서 브랜드 대 플랫폼 뭘 할 건데라는 고민에서, 여러분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플랫폼이 쇼폼을 통해 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 당근마켓, 오늘의 집 이런 것들 다 SNS 기반의 성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브랜드 중에서도 뭔가를 판매하는 커머스 형태의 브랜드는 굉장히 쇼폼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SNS라는 무기를 등에 진 상태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브랜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창업한 게 지금의 더드리머입니다. 아까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깊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삶이라는 걸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주를 보면 대부분의 것들은 죽어 있거든요. 이 넓은 우주에서 지구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또의 확률 그 이상인데, 이 행성 위에서도 사람이라는 이 먹이사슬의 끝에 있고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생명체로 태어난다? 저는 이 삶에 대한 가치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순된 것은, 만약에 우유가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셨다 하면 우유가 아까워서 다 마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유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삶은 너무 그거에 비해서 훨씬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이란 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살아야 된다가 제 주장이에요. 남김없이 산다라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거고, 조금 더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가치는 여기에 있어서. 저희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철학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은 제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브랜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냥 상업적인 용도였죠.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거고. 근데 브랜드를 만들면서 어떠한 가치를 설정하고 그걸 쭉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릴스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과도 동일한데요. 결국 컨텐츠라는 건 사람들한테 소비가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많이 소비가 될수록 좋은 영상이라 판단해서 알고리즘도 뭐 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저는 그걸 릴스에서 말하진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들려줍니다.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장면이 있더라도 그걸 릴스에 담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담습니다.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주는 거, 그게 그냥 컨텐츠의 본질. 저는 지금까지 팔로워가 0명인 계정에서만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0명인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첫 영상이 800만?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내가 뭘 말할까가 아니라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를 생각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카니가 정말 뛰어난 천재 프로듀서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카니가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잘 만드냐라고 했더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유명한 잘된 음원들을 다 한 번씩 자기가 카피해가지고 샘플링을 해봤대요. 저 또한 그게 컨텐츠에도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완전히 아무런 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컨텐츠를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감이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의 컨텐츠 능력이 한 요 정도고 그분들은 한 이 정도에 있겠죠? 그럼 일단 출발선을 같게 맞추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되고 그게 분석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개성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 다른 형태로 시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런 감이 없는 상태에서 맨 밑바닥부터 쌓아 올라간다라는 건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좋은 콘텐츠 많이 보고 좋은 콘텐츠 많이 분석하고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난 또래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내 아이디어를 사랑하고 나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그분들이 정말 뛰어난 뭐 세상을 바꾸실 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지 꽤 됐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 대박 프로덕트를 한 개를 만들어서 대박이 날 거다, 난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한 오만이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얘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인정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우세했다면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라는 생각이 훨씬 우세하거든요. 내가 A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옛날 같았으면 내 직감이 무조건 맞아, 난 똑똑하니까 내가 할 거야 였다면 지금은 나보다 앞서서 저 A라는 프로젝트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했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지구에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전략으로 저기까지 갔지?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그로 인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제 또래들은 분명 그런 자신감이 있겠지만 내려놓고 많이 배우려는 자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런칭했던 저희의 지금 이 후드 집업 제가 입고 있는 이게 백벌이 5분 만에 팔렸거든요. 광고비 하나도 쓰지 않고요. 거기서 제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 옷에다가 이게 한정판이니까 1부터 100까지 고유 번호를 새겨가지고 주는 전략을 썼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콜렉터들이나 이런 것들 모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 고유 번호까지 있으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니까 되게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유발을 했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정말 창의성 있다, 와 진짜 천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다른 분께 배운 거거든요. 반디더 핑크라는 브랜드에서 맨 처음 햄버거 인형을 팔 때 1번부터 300번까지 썼던 걸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5분 안에 100번을 다 판 것도 내가 뭔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처럼 배우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제가 더드리머라는 스타트업에 적용해가지고 대기업을 이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방금 떠오른 건